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의 1월달 분배금이 확정돼서 공유드립니다. 1월달 분배금은 38원으로 해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가 상장된 이후로 가장 높은 월 분배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거의 균등한 월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상장한 4월에는 30원을 지급하던 것이 33원, 34원, 35원으로 해서 이때부터는 약간 유사하게 36원, 35원씩 지급이 되다가 최근 4개월간은 배당금이 1원씩 계속 증가하면서 36원, 37원, 38원의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제 최근 국내 리츠의 주가 자체가 24년도 10월달부터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 때문에 배당률은 점점 더 올라가는 형태로 풀이가 되기도 하며, 1월달에 배당금 기준일은 1월 15일이며 배당금 지급 일정은 1월 17일 금요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근 리츠들의 주가가 너무 안 좋은 것 때문에 최근 3개월간의 평균 배당금은 37원이 나오고 있는 형태이며, 이 최근 3개월간 평균 배당금이 37원을 12개월로 환산해 봤을 때는 연간 444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상 배당률은 무려 9.6%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이후로 지급된 전체 배당금 1억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면 34.9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12개월 전체로 환산을 해보면 418.8원 연간 배당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예상 배당률은 9.2%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폭락한 것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배당률이 9.2%에서 9.6%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먼저 24년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초강달러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이 1386원이라는 달러 가격대가 결코 낮은 게 아니라 엄청난 위기 수준의 이제 달러 가격이었는데,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1450원대의 초강달러 현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환 손실을 유리하는 환경이 되는 특징이 발생하여, 안 그래도 이제 외면을 받고 있는 이제 국내 투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가는 환경이 조성이 되며, 그리고 우리나라의 타이거 리츠라든지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에는 JR 글로벌 리츠나 KB 리츠처럼 해외 부동산 자산들에 투자되는 리츠들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안 그래도 1380원대의 달러만 해도 달러가 너무 비싼데, 부동산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제 달러 대출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 안 그래도 이제 대출 금리도 급격하게 올라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 이상이나 단기적으로 뭐 1년에 거쳐서 달러가 10% 오른다는 것도 사실 엄청난 일인데, 24년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급격하게 달러가 올라가 버리면서 단기간에 10% 이상 높아진 달러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는 이중학제가 겹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리츠들의 경우에는 특히 JR 글로벌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하는 이슈를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1단계 이제 이슈 이후에 2단계 추가 하락 이슈를 불러일으킨 요소로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이 유상증자도 이제 고금리 환경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동산 가치들이 이제 하락을 많이 한 상태인데, 이 부동산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LTV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담보물건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담보 물건의 부동산이 예를 들면 10억이었을 때 대출금이 5억 정도 나간 경우에는 담보물건 대비 이제 대출 금액이 50% 비중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LTV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다가 이제 담보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8억 정도로 이제 담보물건에 대한 시세가 측정되게 되면은 담보물건 대비 대출 금액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토대로 리츠사들의 대주주들 측에서는 이 자본의 비중을 더 높여서 LTV, 자산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낮추라는 요구들을 국내 리츠사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됐고, 이 부분이 리츠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일으키게 됩니다. 리츠사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90% 이상의 수익금을 주주들한테 환원해야 되는 성격이 있는데, 안 그래도 대출금리가 높아져서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굉장히
힘들게 연명을 하는 리츠사들이 많은 가운데 그마저도 90% 이익금은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10%도 되지가 않는데 갑자기 이제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산 비중을 높여라 라는 요구들을 하게 되니까 어디서 돈을 구할 데는 없는 상황이고 리츠사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7개 리츠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상증자를 공시를 하게 되면서 거의 뭐 총 1조 원을 육박하는 규모의 유상증자가 공시되게 됩니다. 이로써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감은 완전히 바닥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다가 3차 확인 사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계엄령이 터져버리면서 높아진 대출금리 그리고 초강달러 유상증자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리츠 시장에 막타를 쳐버리는 역대급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지금 분위기는 이제 국내 시장 자체는 그냥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최악인 국내 리츠는 그냥 전혀 가망이 없고 배당률이 아무리 높건 임대율이 높건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가망이 없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높은 8% 9% 배당률이고 실적이고 나발이고 안 된다 끝났고 다 망했다 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 턴 어라운드가 되는 요소가 이제 되기는 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심리가 형성된 것 같은데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인 것이 맞지만 각각의 대형 리츠사들 맥커리 인프라나 SK 리츠 같은 대장 리츠사들의 실적과 임대율 그리고 대출 금리 평균 이제 맥커리 인프라나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계속 회사채 발행이랑 유상증자를 통해서 평균 대출금리가 4.4%까지 내려간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요소들은 아무도 지금은 관심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냥 국내 리츠라는 이유로 맥커리 인프라 가장 대장주인 맥커리 인프라 역시도 주가가 이제는 1,3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배당률이 이제 7.6%에 근접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곧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 발표가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어찌됐건 미국의 지금 금리 상황은 트럼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의 경우에는 또 기준금리 자체를 경제가 안 좋은 것 때문에 내리는 것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활용하는 리츠사들 입장에서는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대출금리를 0.25%만 한 번 더 내려주고 그 다음에 3분기와 4분기 정도 시즌에만 한 번 더 0.25% 정도 금리를 더 내려준다면 이렇게 대출금리를 두 차례 내린다고 해도 지금의 심리상으로 이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망해버리지 않고 견뎌내는 리츠사들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제 실적을 개선시켜 갈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작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3단계 고비를 겪고 있는 리츠사들이지만 그리고 이게 바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모른다는 것이 이런 시기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기회는 늘 위기 속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남들과 반대되는 선택과 판단을 이제 어떠한 연구나 공부를 통해서 객관적 근거들에 의해 용감하게 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심리 상태는 이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이긴 하며 그리고 아무리 연구나 분석을 한다고 해도 투자 영역에서는 특히 미래는 당연히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게 이 영역의 특징인 부분을 참조하여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정말 흥미로운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 ETF에서의 배당률이 9.2%에서 9.6%에 육박한다는 것은 이게 딱 이제 23년도 정도에 금융사들이 엄청나게 외면을 받고 모든 자금들이 미국 기술주로 쏠려 들어가고 한국 배당주에는 이제 대체 누가 투자를 하는 것이냐라는 심리가 막연할 때 연말 시즌에 이제 우리 금융이나 기업은행 같은 일부 금융사들의 배당률이 9%를 뚫고 10%가 넘어갈 것 같은 시점이 되었다가 또 어떻게 운이 맞아 떨어져서인지 밸류업 공시를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주가 성장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었었는데 과연 이 국내 리츠들은 이 상태로 영영 더 엄청나게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배당률이 10%, 11%, 13%까지 가는 환경을 보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